안녕하세요. 오늘은 걷는 사람 하정우 책을 가지고 왔어요. 하정우, 배우, 영화감독, 영화 제작자,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걷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아서 표시해 놓은 부분 읽어 볼게요. 79페이지. 애초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었다고, 이 길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세운 목표를 부정하며 포기할 만하니까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고 싶었던 거다. 이것은 꼭 걷기에 관한 얘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살면서 유난히 힘든 날이 오면 우리는 갑자기 거창한 의미를 찾아내려 애쓰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 사실 처음부터 다 잘못됐던 것이다 라고 변명한다. 이런 머나먼 여정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최초의 선택과 결심을 등대 삼아 일단 계속 가보아야 하는데 대뜸 멈춰버리는 것이다. 장거리를 걸을 때는 지치기 쉽다. 판단력도 흐려진다. 그러므로 걷는 시간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때가 있다. 바로 쉬는 시간이다. 평소보다 많이 걸을 때는 운동화 속에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가 발바닥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면 잘 참고 걸어왔던 그간의 시간도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쉬는 시간에는 지쳤다고 숨만 훅훅 몰아쉴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동화 속의 두 발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며 다음 50분을 준비해야 한다. 지쳤다고 그냥 늘어진 채로 목구멍에 물만 들이부으면 영락없이 탈이 난다. 누구도 쉬지 않고 계속 걸을 수는 없는 것이다. 125페이지. 아침에는 무조건 한식을 먹는다. 아침밥을 다 먹고 걸으러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다. 우리가 재판받는다고 표현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각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서로에게 오늘 재판은 순조로웠는지 안부를 물으며 아침 걷기를 하러 나간다. 밥은 잘 먹었는지, 소화는 다 되었는지 확실히 재판을 받은 후에야 편안하게 출발할 수 있다. 걷다가 길거리에서 재판 신청이 들어오면 난감하니까.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다. 함께 모였을 때 만들어진 단어들, 우리가 쓰면서도 자꾸 웃게 되는 말들, 웃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단어들이 아닌데도 돌아보면 우리끼리 쓰는 즐거운 암호와 농담으로 인해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로 함께 웃는 일이 많기를 바란다. 재판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순절언지를 서로 묻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판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우리들만의 암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말 그대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약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155페이지.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은 마음도 울적해서 도로 눈을 감고 이불 속으로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다.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가 않다. 때로는 그런 날이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로 하염없이 늘어지기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머물고 싶은 날, 집 밖이 왠지 낯설고 오직 내 방만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날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아침이면 나는 생각을 멈추고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몸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무거운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조금씩 달래고 설득해 일단 누운 자리 밖으로 끌어낸다. 이때 걸어야 하는데, 얼른 씻고 나와서 밀린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등등의 생각으로 나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면 역효과이다. 일어나기 더 이상 싫어질 뿐이다. 우선 이렇게 자신을 설득해 보는 것은 어떨까?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와 머리가 아프니 침대에서 살짝만 일어나 보자고. 몸이 반항하면 안심을 시켜준다. 아, 걱정하지 마. 지금 이렇게 힘든데 땀을 위해 걷자는 건 아니니까. 그저 살짝 몸을 일으켜 앉아보자는 것뿐이야.
여기까지 몸이 말을 들으면 상반신만 일으켜 앉을 자리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본다.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여서 러닝머신 위에 걸터 앉는다. 물론 소파도 있고 침대 모퉁이에도 앉을 수 있지만 러닝머신까지만 움직이면 약간은 깨어난 기분이 든다. 거기 우두커니 앉아서 방 모서리를 바라보며 멍이라도 때린다. 서서히 잠이 달아나고 정신이 돌아오면서 엉덩이가 뻐근해진다. 그러면 앉아있는 것도 어쩐지 지겨워진다. 운동화를 신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 좀 걸어볼까 싶은 생각이 스멀스멀 차오른다. 러닝머신 위로 올라가 전원 스위치를 켜고 다리를 움직여 본다. 한 걸음 내디디면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고 그 걸음이 다음 걸음을 부른다. 그러면 이내 속도를 조금 더 내서 걷고 싶어진다. 스피드 버튼을 올리고 파워워킹을 해본다. 몸에 기분 좋은 열기가 퍼지면서 방안이 좀 갑갑하게 느껴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기하게도 집 밖으로 나가 제대로 걷고 싶다. 땅에 한 발을 내딛는다. 그저 한 다리를 뻗고 심호흡을 해본 것뿐인데 나는 어느새 3시간째 걷는 중이다. 땅은 자연이 만들어준 천혜의 러닝머신 같다. 일단 내가 밖으로 나가 한 발을 내딛기만 하면 땅이 자연스럽게 내 몸을 받치고 밀어준다. 오늘 아침 나는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이 울적했던 게 맞을까? 지금 이렇게 가뿐하게 걷고 있지 않나. 아침이면 침대에 누워서 하게 되는 생각들이 있다. 조금만 더 누워있자. 오늘 딱 하루만이야. 아, 그런데 나는 항상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에는 언제나 지고 만다. 그럼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는 정반대의 건강한 생각들을 해야 할까? 이를테면 아침 운동의 좋은 점에 대하여 아침에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하루를 성실하게 시작할 수 있으니 그만 일어나자. 넌 할 수 있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지친 내 몸을 소외시키고 다그치는 이런 얘기는 필요한 나에게 먹히지 않는다. 내 경험상으론 그보다 단순한 행동과 결심이 훨씬 더 힘이 세다. 일단 몸을 일으키는 것, 다리를 뻗어 한 발만 내딛어 보는 것. 이러한 행동들이 매일같이 이어져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 몸에 익은 습관은 불필요한 생각의 단계를 줄여준다. 우리는 때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갇혀서 시간만 허비한 채 정작 어떤 일도 실행하지 못한다. 힘들 때 자신을 가둬놓는 것. 꼼짝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감옥의 수인이 되는 것. 이런 것도 다 습관이다. 스스로 키워놓은 절망과 함께 서서히 퇴화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걷기가 습관이 되면 굳이 고민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절로 움직인다. 내 컨디션이 좋고 여러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걷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바닥을 기는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관성처럼 습관처럼 걷기 위해 나는 오늘도 걷는다. 때론 걷다가 그만 걸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치솟기도 하고 걷기도 전에 오늘은 나가지 말까 하는 유혹이 뻗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길을 다 걸었을 때의 기쁨과 보람을 알기 때문에 계속 걷는다. 그리고 걷기를 방해하는 이런 생각들을 곧 흘러가 버릴 것임을 나는 안다. 한 발만 떼면 걸어진다. 그러니 도무지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은 날 아침엔 일단 일어나 한 발, 딱 한 발만 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한 걸음이 가장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내 깨닫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 굴러다니는 온갖 고민과 핑계가 나를 주저앉히는 힘보다 내 몸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딱 한 발만 떼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걷기든 운동이든 삶이든 딱 한 발만 떼고 나면 조금은 수월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6페이지. 독서와 걷기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기 쉬운 분야라는 점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루에 20쪽 정도 책 읽을 시간, 30분가량 걸을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 216페이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직업이 아닌 일에 열중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한우물만 바라고 조언한다.
이것저것 다 찔러보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으니 제일 잘하는 것 하나만 우직하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들 말한다. 정말 그럴까?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라면서 왜 많은 분야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일을 경험해 보려고 하면 일단 잘 되긴 글렀다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만 바라는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몇 개의 우물을 부지런히 파서 열심히 두레박을 내리다 보면 내가 평생 식수로 삼는 우물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나는 한 사람 안에 잠재된 여러 가지 능력을 일생에 걸쳐 끄집어내고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본다. 그런 과정이 결국 나를 완성해 주는 것이다. 저도 이 글에는 찬성을 하는데, 하늘만 바라는 것, 저는 정말 이것저것 다 막 취미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은 어린 나이에 하는 게 살아가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마흔이 넘고 쉰이 넘어서도 계속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여러 우물을 파는 것도 사람들이 걱정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우물을 부지런히 파서 열심히 두레방을 내리다 보면 내가 평생 식수로 삼을 우물을 발견하기가 더 쉬워지니까 이걸 좀 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지하게 파보세요. 나이 들어서 파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271페이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개 아이들은 10대 시절 내내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적에 대한 압박감 속에 공부하다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서야 어른들로부터 뭘 하고 싶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질문의 타이밍이 너무 늦다. 20년 가까이 수동적인 교육만 받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진짜 꿈을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때 주변의 간편한 제안들,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글을 써보라거나 훤칠하게 잘생겼으니 배우를 해보라거나 하는 이야기에 당연히 솔깃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 대해 잘 모르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에 따라 꿈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자신에게 잘 맞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남의 말에 따라 진로를 정하면 방황의 시간을 겪는다. 친구들은 이미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자신은 더디고 힘겨운 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이토록 뒤처져 있으니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초조하고 불안하다. 아직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좌절하는 건 대개 아무런 대비 없이 이런 상황에 내동댕이 졌을 때다. 이 부분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지나가던 스님이었나? 그분이 저는 선생님을 하면 좋을 거라고 했었대요. 그때부터 저는 나한텐 선생님이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좀 어른이 됐을 때는 대화하는 쪽에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는 대화랑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제가 저 자신을 알아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보라고 하는 걸 나랑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 재미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오늘은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